네, 피의자가 구속됐지만 의문점은 여전하고요. 특히 왜 이런 잔혹한 범죄가 계속되는지 충격을 감출 수가 없는데요. 먼저 현재까지 조사된 사건의 전말을 요약하면서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미스터리로 남을 뻔한 사건의 수사 급물살이 풀린 건 이 피해자의 이 지문, 그러니까 오른쪽 네. 팔이 발견되면서부터입니다.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이 주말에 경찰서로 내가 범인이다 이러면서 범인이 자수를 하게 됩니다. 경찰 조사 일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사건이 있었던 건 지난 8일이었습니다. 네. 서울의 모텔에서 이 투숙객과 종업원으로 만났는데 말다툼이 있었고 이 남성은 이 투숙객인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범행 후에 나흘간 이 객실에 시신을 보관했고 훼손을 한 뒤에 12일 자신의 자전거를 이용해서 왕복 1시간 거리를 오가면서 훼손된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의 피의자 남성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숙박비 4만 원 때문에 홧김에 살해를 했다. 반말을 해서 화가 났다. 이렇게 현재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계획범죄인지 우발 살해인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물론 홧김에 화가 났다고는 하지만 피해자가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방을 들어가서 살해를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통상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시신을 훼손하는 것은 면식범에 의한 그런 것들이 대부분인데요.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이런 돌연변이가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비면식범이라도 좀 특수한 그 상황. 예컨대 자신의 영향권 내에 네. 일정 기간 그 피해자가 거주를 하는 예컨대 노래방이라든가 네. 모텔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계획범죄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사례가 되겠는데요. 네. 이것은 이제 비면식범에 의한 계획범죄라고 저는 봅니다. 네. 왜 그러냐면 화가 난 거하고 살해를 한 그 행위하고의 이 그 발생 그 시간의 그 장경이 굉장히 이게 짧아야 그게 우발적 네. 범죄가 되는데 네. 이거는 그것이 아니라 이제 사전에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마스터 키를 열고 들어가고 또는 뭐 준비한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했다라고 하는 이런 점으로 봤을 때는 네. 본인은 우발적인 범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것은 우발적 범죄가 아니고 이것은 이제 계획범죄라고 보는 것이 또 더욱더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싸운 뒤 6시간 뒤 살해를 했기 때문에 계획범죄로 보기가 더욱더 맞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경찰의 판단을 기다려보겠고요. 또 한 가지 저는 사실 공범의 존재도 의심했던 게 굉장히 모텔에다가 오랜 기간 시신을 두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았거든요. 네. 이 사람이 이제 모텔 주인도 아니고 종업원인데요. 네. 사실은 모텔 주인도 있었을 것이고 다른 직원도 있었을 것인데 본인의 말에 따르면 8일 날 지금 살해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리고 12일 날 유기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4일 동안 결국 그 피해자가 묵었던 방에 시신을 네. 그대로 방치해서 유기한 것이거든요. 네. 그 자신의 방은 1층에 있는데 네. 왔다 갔다 하면서 말하자면 시신을 이제 관리한 거죠. 네. 그런데 어떻게 안 들킬 수 있었느냐 이런 것인데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 모텔이 사람이 좀 왕래가 드문 손님이 적은 이런 모텔이었다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에어컨을 3개 틀어가지고 그 냄새가 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방지했던 것으로 네.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이 좀 치밀함도 있고 대담함도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시신을 훼손하는 과정에서도 왔다 갔다 하면서 네. 그러면서 카운터에서 근무를 교대를 하고 이랬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이제 그 피해자의 방에 가가지고 시신을 훼손하다가 다시 또 와가지고 근무를 서고 또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랬다는 얘기인데 네. 그 냄새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로 보면은 그래서 지금 우발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쩌면 미리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준비라든지 그리고 손님이 없는 시간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의심이 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범죄는 뒤에 누가 있는지 혹시 네. 청부살인은 아닌지 네. 그리고 어떤 다른 이유, 금품을 노렸다든지 네. 치정이라든지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조사해야 될 겁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드러난 건 없으나 공범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으나 더 조사할 게 아직 많이 남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야말로 완전 범죄를 꿈꾼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저는 이 피해자가 반말을 해서 그리고 숙박비 단돈 4만 원을 제대로 주지 않아서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걸 가지고 보통 살인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게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이 보시기에는 도대체 그런 이유 가지고 사람을 저렇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를 하느냐 이렇게 이제 네. 그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 지난번에 이제 안양에서 그 노래방에서 사람을 살해한 거 있잖아요. 그것도 보게 되면 사실은 그것이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이유를 가지고 사람을 살해할 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지금 피해자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주장에 의하면 뭐 그 사람이 도발을 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4만 원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에서 서로가 그 어떤 감정적인 그런 긴장 상태가 굉장히 네. 극대화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또 이제 이 피의자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어떤 그 성격적인 문제라든가 네. 또는 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신을 무시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참지를 못하는 그런 어떤 그 분노 조절 장애 네. 이런 것들이 순간적으로 이제 발동을 해서 그 사람을 해코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잔혹하게 사람을 살해했습니까?라고 기자가 묻는 질문에 처리하려다가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한 네. 것을 보면 잠시 들어보겠는데요. 바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 본인의 내심에 있어서의 어떤 그 문제점이 행동으로 연결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잠깐 분노장애 언급하셨는데 교수님 이러한 분노장애는 선천적입니까 아니면 후천적인가요?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그 원인들이 있습니다. 이제 일각에서는 생물학적으로 유전적으로 그런 어떤 분노 조절 장애가 이제 그 후손들에게 전수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도 있고요. 아, 그래요? 또는 이제 그 환경, 네. 즉 이 성장 환경에서 본인이 학대를 받거나 무시를 당하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쌓인 상태에서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떤 하나의 어떤 원인만 딱 제공을 하면 바로 폭발할 수 있는 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어떤 게 있었냐면 김일권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네. 그런 경우도 나중에 이제 사건이 발생되고 난 뒤에 분석을 해보니까 그 김일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학대를 당했다. 무시를 당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본인의 그 내면에 내재해 있다가 네. 어떤 사람과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자기를 무시하는 어떤 행동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 가해지면 바로 그것이 폭발해버리는 그런 어떤 그 상황하고도 연관을 짓기 때문에 유전적인 것 또는 뭐 환경적인 것 네. 이런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원인을 제시를 하고 있는 그런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은 반말 그리고 자신을 뭔가 화가 나게 했기 때문에라고 밝히고 있지만 다른 동기는 없는지 범행 동기를 더 확실하게 찾아봐야겠죠. 현재로서는 경찰 당국에서는 그 피의자가 진술하기를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살인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화났다고 살인 잘 않거든요. 그리고 싸웠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사건을 저지른 게 아니고 6시간 후에 잠자는 사람을 마스터키 열고 들어가서 살해하고 네. 그다음에 4일 후에 시체를 훼손하고 또 그거를 자전거 타고 와서 한강에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치밀할 수가 있는데 화났다고 그래가지고 살인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혹시 다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구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공범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현재로서 경찰은 본인의 진술 외에 또 주변이라든지 또 모텔 관계자들도 소환해가지고 조사를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인 진술이 맞는지 아니면은 뭐를 숨기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수사를 할 겁니다. 아마. 네. 모텔 투숙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기까지 한 이 피해자 범행 후엔 후회하는 마음이 들 법도 한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영장 심사 당시 모습 보고 다시 분석을 이어가겠습니다. 사망자가 먼저 저한테 시비를 걸었어요. 주먹으로 먼저 저를 쳤고 시정이가 반말로 계속 시비를 걸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잔인하게 훼손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제가 지금 자세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제가 다른 데로 가라고 말을 했는데도 끝까지 가지 않고 저한테 시비를 걸었습니다. 끝까지. 보관한 거예요? 왜 자고 있는 피해자를 공격하신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이 먼저 계속해서 저한테 시비를 걸고 먼저 주먹으로 제 배를 치고 얼굴을 때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다른 데로 가라 그랬는데 끝까지 안 가고 되겠습니다. 시신은 왜 잔혹하게 훼손하신 거예요? 처리를 하려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다음 생에 또 그러면 너 나한테 또 죽어. 다음 생에 또 그러면 너 나한테 또 죽어. 다시 들어도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데 보통 취재진과 경찰들이 몰려 있으면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될 만도 한데 특히 구속심사를 앞두고요. 네.
역대급이고 충격적인데요. 네. 여러 살인자가 있었지만 저렇게 언론에다가 대고 막말을 한 경우는 드물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보면은 두 가지로 보이는데요. 하나는 지금 대상에 대한 분노, 그러니까 네. 피해자에 대한 분노보다는 자신에 대한 분노, 내적 분노가 머리 끝까지 올라 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네. 자기 불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법 질서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어떻게 보면 두렵기 때문에 그것을 반어적으로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요새 고의정 사건을 비롯한 여러 가지 강력 사건이 벌어지고 그러면서 지금 법 질서라든지 내지는 이렇게 살인을 했을 때에 당하게 될 어떤 형벌 이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사라진 것이 아닌가라고 네.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지금 사형제에 대해서도 부활을 해야 된다, 아니 존속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실질적인 사형제를 실시해야 된다. 지금 네. 이제 사실은 사형제가 사라진 거나 여론도 마찬가지니까요. 있죠, 일부에서. 그런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 네. 지금 이 사건도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많은 어떤 그런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지금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많은 그 반발이 일어날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계기가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네. 이 피의자에 대한 심리를 분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면 피해자를 향해서 절대 피해자라고 말하지도 않고요. 뭐 설사 그 남자 혹은 손님이라고 지칭하지도 않고 사망자 그리고 너 그리고 심지어 뭐 그 사람 약간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뭐 비속어라 얘기하기 꺼려지지만 개겼습니다. 이런 말까지 하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평소에 사용하는 그 용어일 수도 있고요. 네. 저는 좀 특이한데 이제 좀 주목을 하고 싶은 것이 이 사람이 자수를 하는데 경찰에 자수를 하지 않았어요. 언론기관에 자기는 자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아까 얘기 나온 것 중에서 네. 뭐 다음 생에 또 그러면 넌 나한테 또 죽는다라고 네. 하는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이 사람은 잘못된 어떤 그 소영심에 지금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 주위 사람들이 지금 진술하고 있는 것에 보면은 평소 이 사람은요 그 모텔에 들어오는 진상 손님들을 해결하는 해결사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그 피해자가 자기에게 도발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사람이 그런 어떤 진상 손님에 대한 해결사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는 또 우리가 모르는 거란 말이죠. 네. 이 사람과 사람 간에 있어서의 그 관계는 상호적인 관계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해자 같은 경우는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본인이 다 그 사람에게 책임을 넘기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인터뷰 같은 경우도 본인이 자청을 했어요. 그리고 또 얘기를 해달라고 했을 때 아주 작심하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네. 이왕 아까 그 변호사님 말씀을 하셨는데 사형제도가 없으니까 내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나 안 죽는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 우리나라 사법제도에 대한 일종의 네. 도전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정말 이런 그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이러한 현상을 우려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더 우려되는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정말 모르는 사람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잔인하게 살인을 하거나 시신을 훼손하는 사건이 정말 최근 들어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뉴스를 접하는 시민들도 그 빈도가 잦고 최근 들어 이런 뉴스를 많이 접하고 있다고 실제로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2018년에 교수님께서도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 노래방에서 처음 본 남성 손님을 도우미 교체 문제로 실랑이를 하다가 무참히 살해하고 또 시체를 훼손한 변경석 사건도 있었죠. 네. 그리고 너무 잘 알려진 PC방 살인 사건, 김성수 사건 역시 처음 본 손님이 자신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무나 끔찍하게 80회 이상 공격을 하고 또 살해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번 고유정 사건은 면식범이라는 점에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아무래도 시신을 훼손했다는 그런 잔혹함에 있어서는 역시 최근에 일어난 그렇죠. 사건들이죠. 이런 면에 있어서 사실 모방범죄 우려도 되고 정말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옵니다만 모두가 다 범인들이 잡혔고 완전 범죄는 없었다는 점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정말 요즘에는 그야말로 시신 훼손 이꼴 면식범이라는 공식이 깨지는 것 같거든요. 이거 왜일까요?
걸까요? 사실 그거는 이제 일종의 뭐 이런 사건들이 하도 많이 보도가 되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을 살해하는 그 행위 자체로만으로 끝나는 경우인데 네. 이제는 이제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은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를 해가지고 완전 범죄를 꿈꾸겠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좋지 않은 의도가 많이 엿보인단 말이죠. 그것은 이제 그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살인 사건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이 된다면 나중에 본인의 어떤 그 죄를 어떻게 보면은 방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 이런 것들이 쉽게 어떤 그 살인 행위 이후에 이어져서 발생되는 극단적인 시신 훼손 또는 유기하고 연관이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될 것인가가 관심인데 오후 2시에 신상공개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었는데 조금 전 취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거든요. 왜 그런 거죠? 지금 보게 되면 확실하게 그 이제 그 범행 도구에서 피의자의 DNA가 아직 지금 조사 중인가 봐요. 그러니까 안 나왔고 알다시피 그 신상공개위원회는 7명이 하고 있어요. 네. 지방청 단위로 합니다. 경찰서에서는 못하고 지방청 단위로 하는데 민간위원이 4명, 뭐 의사, 변호사, 교수 정도를 하고 경찰위원이 3명이 참여를 하는데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게 되면 신상공개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 이 범인이 중대하고 범행이 잔인해야 되지만 증거가 확실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증거가 확실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통과시킬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